그래서 슈퍼데이트권을 따고 싶었지만 어렵네요. 저는 못 땄지만 염치 없지만 데이트할 기회를 좀 갖고 싶었어. 이것만 봐도 영수보다 영호가 훨씬 더 전공법을 쓰고 있지. 더 제대로 현숙 딱 불러내가지고 데이트권 나한테 쓰십시오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저한테 좀 써주시면 어떨까. 그 말하는 거 자체가 이게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행동 자체는 영수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야. 그리고 또 상철 씨가 현숙을 이렇게 데리러 나가려고 할 때 가가지고 현숙님하고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영호 씨는 딱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상철은 조금 민망하지만 이제 바로 양보를 하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온 거죠. 영호는 진짜 꽂혔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어. 어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조건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 틀 다 깨고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성을 만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뭐 나이도 생각해라. 그렇게 딱 각오하고 왔는데 그런 거 다 없고 이제 현숙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왜냐면 저기서 알겠다라고 하니까 현숙이 자기한테 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쓰기도 했고 너무 고맙다. 현숙님이 1등해서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현숙님이 영호 당신한테 쓸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뭐 고맙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살짝 민망한지 웃어.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현숙이 나를 선택할 거라는 확신이 좀 생긴 거죠. 너 알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 현숙 씨는 그래서 상철님이 슈퍼데이트권 2개나 갖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는 어차피 나한테 쓸 거니까 그래서 나는 영훈님이랑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다. 이게 솔로 나라에 임하는 보편적인 태도고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상철 입장에서는 현숙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서로가 믿음이 있고 연인에 가까운 우리는 좀 사이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지. 업장에서 진짜 섭섭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지금 환승연애 찍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현숙님이랑은 대화하고 오지 못해서 아직 미정이다. 만약 현숙이 영호에게 데이트권을 쓴다면 그러면 상철은 안 쓸 생각이다. 2개다. 이게 하나도 아니고 2개니까 더 세 보이지. 2개 다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헌신을 하는 거지. 하지만 네가 싫다면 나는 언제든 너를 배려해서 떠날 수 있어.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네가 예를 들어서 내 사랑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진다면 나는 언제든 너를 떠날 수 있어. 아픈 마음이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현숙 씨가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상철 씨가 누굴 찾아? 하면서 나를 찾았어? 얘기 좀 할까? 하면서 두 사람의 얘기가 시작이 돼요. 지금 상철은 마음이 불안하고 현숙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어. 영훈님이랑 무슨 대화했냐? 데이트권을 자기한테 써달라. 뭐 예상할 수 있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현숙도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상철 씨가 나한테 선택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면 현숙 씨가 그냥 상철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 근데 상철은 영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현숙의 마음을 내가 여기서 바꾼다는 거는 반칙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건 현숙의 결과가 나오고 내가 판단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게 상철이 생각하는 공정함일 거야. 근데 현숙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는 거는 상철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지. 나는 한 번도 결국 선택하지 못했고 나는 항상 선택을 해야만 하나? 그렇게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시간만 보내나? 그건 안 돼. 그래서 당신이 나를 선택할 때까지 나는 우리 관계에서 중간까지 걸어 나왔으니 여기서 멈춰 있을 테니 나를 다시 선택할 거라면 여기까지 걸어 나오십시오라고 말할 거야. 물론 이게 중간도 아니야. 상철이도 많이 걸어 나왔고 두 사람도 많이 걸어 나왔지. 이미 진작 중간에서 만난 지 한참 됐어요. 근데 어쨌건 상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 여기서 그 순간 움직인 진심한테 일단 먼저 써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상철 입장에서는 당신이 영호에게 진심이 움직인다면 영호에게 쓰십시오라고 상철이 지른 거야. 근데 현숙이 그렇게까지 캐치는 못했지. 상철은 여기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던진 거야. 그래서 근데 영훈님한테만 먼저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말해주기만 해라. 그러니까 현숙 씨가 만약에 내가 영훈님이랑 데이트를 하겠다 이러면 서운할 것 같아요? 현숙이 상철의 그런 본의를 잘 못 읽었어, 지금. 상철은 아까 그 과감하게 던진 멘트였는데. 여기서 노코멘트 할게요. 근데 상철의 노코멘트는 나는 서운하지만 그런 서운함을 표현해서 당신의 선택이 내 말에 흔들려서 나를 선택해주는 거는 나는 자존심 상해요. 나 없이 당신만의 선택을 보여주세요.가 상철의 노코멘트에 담겨있는 멘트예요. 저게 서운한 거지. 근데 여기서 정숙이 영호 씨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정숙은 영호 씨가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걸 어필해줘. 여기서 근데 영호 씨가 진짜 열심히 한 건 사실이야. 바로 옆자리기도 했으니까 더 보이기도 했겠지. 어떻게든 슈퍼데이트권 따려고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정숙 씨가 영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옥순 씨가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들어오죠. 제가 아까 같이 랜덤 데이트 때 떡 먹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으세요? 좀 부러워요. 왜냐면 옥순 입장에서는 상철이 좀 부러울 수 있겠지. 계속 둘이서 일직선으로 서로 마음을 확인했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상철님이 불안하다라고 자기가 봤던 거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죠. 현숙한테. 그래서 다시 만난 현숙과 상철. 그래서 여기서 현숙 씨가 결정을 내렸어요. 다녀올게요. 살짝 충격 먹지만 절대 티내지 않고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와. 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현숙 씨는 그 말을 전하고 왔죠. 상철에게 나는 영호랑 데이트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왔는데 마음이 가볍진 않지. 근데 여기서 영숙 씨의 말이 상당히 노련하고 깊이가 있었어. 언니한테 선택은 받아본 적이 없던 거잖아. 근데 현숙은 이제야 깨달았어. 아, 내가 상철을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상철은 그런 거에 있어서 불안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영숙에게 그 말을 들었지만 어쨌건 인터뷰에서 결정이 됐고 이러니까 영호 씨에게 확실하게 데이트권을 쓴다고 얘기를 했고 영호는 이제 세상 다 가졌지 뭐. 세상을 다 가진 표정. 그리고 어쨌건 이거는 바로 그 다음은 아니고 상철 씨가 지금 생각을 정리하려고 나갑니다. 상철 씨가 제대로 현숙에게 어떤 거절이나 아니면 확실한 제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철이 알게 모르게 수동 공격이 나오긴 해. 근데 수동 공격이 나왔어도 그래도 상대와 잘 푸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현숙 씨는 상철 씨를 찾죠. 근데 상철 씨는 이제 한번 산책하고 돌아와서 이제 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은 상철이 마음이 아프니까 나름의 수동 공격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야. 나를 신경 써 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나를 신경 쓰지 않은 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근데 저 정도도 안 나올 수는 없어. 그래, 상철 콩나물국에 막 꿀물 이런 거 다 챙기고 없을 때도 항상 챙겼는데 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없는지도 몰랐네? 이러면서 마음이 더 상했죠. 근데 현숙은 저렇게 뒤에 앉아있는 상철이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 왜 저렇게까지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지? 라는 생각도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문제의 장면. 현숙 씨가 상철 씨의 데이트 하나는 당연히 나한테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죠. 근데 상철 님도 2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면서 나는 사실 그 2개 다 안 쓰고 싶어. 혼자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뭔가 이 중간에 거절할 거 못하고 수동 공격하고 이런 포인트들만 모으면 실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남자야.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그런 수동 공격이 어떤 선을 넘지 않았고 여기서도 현숙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또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그래도 허용 범위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어요. 성격 좋은 사람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나. 다만 상철은 현숙의 마음을 나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숙은 언제든 영호에게 흔들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했거든. 그런데 현숙의 눈물을 보고 현숙은 그래도 마음이 나한테 향해 있구나 라고 안심되고 확신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래 맞아. 여기는 솔로 나라지. 그래 이해된다. 너는 나를 그래도 선택하려고 했구나. 너의 마음은 나를 향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상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2개 안 쓰고 싶어라는 말에 현숙은 벌써 느낌표 뜨지. 왜 안 쓰는 거야? 상철 입장에서는 실은 이 전에 이거에 대한 힌트를 줬어. 낮에 거기에서 순간의 진심에 충실해서 선택해라. 너의 진심으로 선택해라. 그것을 듣고 나에게 먼저 말해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네가 진심으로 선택해라라고 했어. 상철이. 그러면서 나는 네가 선택에 따라서 나는 너의 진심을 본 거라고 생각하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현숙 씨가 그렇게까지 뉘앙스를 캐치는 못했을 거야. 왜냐면 영호를 거절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상철 씨는 슈퍼데이트권을 통해서 현숙님의 마음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아까 했잖아요. 아까 낮이었나? 거기에서 같이 밖에서 그 말 했었죠. 아마 2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게 3번째 만나는 장면 같은데 이 전전에서 했었죠. 현숙님의 마음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는 아까 했던 말이랑 실은 일관된 표현이야.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여기서 갑자기 상철이 스탠스를 바꾼 건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번 슈퍼데이트권 말고 다음에 날 위해서 선택을 해줘. 현숙님이. 다음에 날 위해서 선택을 해줘라는 건 상철의 고집이지. 이번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너의 진심에 따라서 선택하라고 나는 분명히 너에게 말을 했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너의 진심이 순간의 진심이겠지만 영호에게 진심을 보여줬으니 네가 나에게 진심을 보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야. 그게 지금 상철의 포지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에 그 말을 했고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중간중간 수동 공격을 하긴 했지만 어쨌건 상철은 이걸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지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까 너무 암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때 말이나 지금 말이나 말의 맥락은 똑같아. 근데 지금 상철이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어. 현숙 입장에서는 약간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겠지. 이 말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현숙의 마음이
나에게 실망하거나 나를 떠날 수도 있겠지. 내가 너무 너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상철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걸어왔고, 그리고 나에게도 한 번쯤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게 지금 상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현숙은 지금 이게 솔로 나라잖아요. 두 사람 합 슈퍼데이트권이 3장이 있는데 3장을 다 서로한테 쓴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서로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암묵지로 있잖아요. 물론 꼭 안 그래도 돼. 뭐 서로 3장 써도 되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숙 씨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영호 씨와 데이트를 하려고 선택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난 현숙님도 슈퍼데이트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상철이 하려는 말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최소한 나를 한 번 정도는 선택하는 걸 보여줘. 그래야 내가 혼자 짝사랑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겠어? 내가 너와 있을 때는 즐겁지만 네가 나랑 있을 때 당연히 즐겁지. 하지만 영호랑 있을 때도 즐겁잖아. 내가 선택받지 못하고 어쩌면 내가 지금 불청객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상태인데? 라고 상철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게 2일차만 돼도 어거지다 싶을 텐데 4일차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인 예시지만 현숙이 영호랑 있을 때도 상철 대하듯 했다고 쳐봐요. 어느 순간 이미 현숙은 영호랑 이렇게 좀 은밀하게 이렇게 케미가 올라가가지고 둘이서 그래 우리 결혼해서 아이는 3까지 출산 계획까지 끝냈어. 그러면 현숙 마음속에서 이제 상철은 조금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진짜 아예 없진 않단 말이야. 물론 상철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떤 건지 진심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진심으로 영호를 선택했어? 그러면 나는 다시 네가 나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순자 입장에서는 어때? 영식 씨가 그냥 정숙 씨랑 잘 되길 바라지. 왜냐면 나는 지금 광수한테 마음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치, 영식 순자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철 입장에서는 이 정도 확인을 받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현숙 씨는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 너한테 표현을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이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나? 내가 아는 상철은 굉장히 성격 좋고 나를 다 알고 그리고 척하면 착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정도로 그렇게 세게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 이해를 안 한다고? 나랑 데이트조차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과를 깎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그렇지, 차라리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이 없었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근데 사과 깎는 건 좋지. 뭐든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매력이에요. 이제 현숙 씨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이제 눈물을 닦으라고 수건 주고 우는 거 가려주고. 방문 밖에서 상철 현숙 대화 엿들어는 영호 행동이 뭘까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순수한 마음? 근데 현숙도 영호에게 여지가 있으니 휴대를 쓴 거 아닌가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 영호, 현숙, 상철 이 삼각관계는 생각보다 지금 치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상철은 당황합니다. 울리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오네요. 여기도 첩보전이야. 영철 씨의 첩보물은 약간 좀 개그가 섞여 있었다면 영호 씨의 첩보물은 조금 더 진지한 느낌이 있죠. 진짜 안절부절하다가 슬쩍 이 눈빛, 이 정도 눈빛은 신세계죠. 언더커버.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그 언더커버 요원의 눈빛이죠. 그렇게 이제 엿듣죠. 다음 접선 장소는 어딘거야? 하면서 이제 정보를 엿들으려고 귀를 가져다 대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기 체면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워서 저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영호는 그렇지 않아. 순수하게 현숙에 대한 사랑, 나머지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처음에 언급했던 그런 순수하고로 다 귀결되는 행동들이죠. 영호 저때 너무 귀염이었어요. 이렇게 귀엽게 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사람이 정말 입체적인 거예요. 엿들었지만 안 들려. 아쉽죠.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앉습니다. 근데 현숙 씨의 표현도 되게 좋았어요. 서운해. 나 서운해. 근데 엿들으려고 하는 건 안 되지. 어쨌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존중해줘야지. 그런 면에서 영식과 영호는 그런 차이가 있지. 만약 영식 씨 입장에서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영철에게 지금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실제로는 광수죠. 근데 만약 내가 좋아하는 순자가 다른 사람이랑 방에 있고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영식 같은 사람은 절대 엿듣지 않지. 선비니까. 현숙님 서운해하는 거 이해가 안 됐다고? 현숙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함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랑 데이트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와 데이트를 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더 과장하자면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우리 주말에 만나자. 그리고 원래는 항상 이제 주말에 만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서운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만나서 얘기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말에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겠지. 그래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죠. 여기서 현숙 씨도 이것만 보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트권 안 써. 그랬을 때 알았어 하고 나가버려. 알았어 나가버리거나 여기서 막 화를 내거나 알았어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면 거기서 하나하나 따지든가. 그런 것들을 만약 했다면 상철은 거기에서 또 대응해서 뭔가 이렇게 좀
좀 유들유들하게 말은 했겠지만 절대 데이트권을 쓴다고 말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도 현숙이 그냥 서운해 이렇게 표현했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철이 데이트권을 쓰는데 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치, 감정을 나이스하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지금 이거 되게 나이스하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현숙 씨 감정이 되게 격렬했을 텐데도 나 서운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상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됐어, 알았어 하고 완전 얼굴 막 빨개져가지고 나가. 근데 상철이 잠깐 얘기 좀 해. 그럼 뭐라 그래? 놔요. 셔츠 놔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나오니까 상철이 커피라도 먹자 바로 얘기 나오는 거야. 지금 현숙의 반응은 상철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얻은 게 됐거든. 왜냐면 상철은 현숙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가도 자꾸 영호가 이렇게 끼어 들어오고 현숙이 또 영호를 선택하고 이러니까 불안한 마음이었고, 설마 내가 불청객인가? 지금 현숙의 마음은 지금 저쪽으로, 분명히 내가 진심이라고 나는 말했고 그런 걸 판단했을 텐데 영호를 선택했다고? 이러면서 지금 불안함이 막 커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숙의 울음이 현숙이 울어서 뭐 정복감을 느꼈냐 막 아까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렇진 않고 오히려 그 눈물이 현숙의 진심이었고 그게 상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안심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그래 네 마음은 알았다. 그러면 내가 자존심 부리지 말고 데이트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어진 거죠. 내가 자존심 부려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정도로 순간적인 반성이 되는 면이 있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 바꾸네 이게 아니라 이때 얘기를 하고 바로 사과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상철이 약간 좀 욱하는 면도 있고 자존심도 세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사과를 하는 이거는 대단한 거야. 아무리 나는 솔로 안에서 6일 동안 연기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봐야 그게 맞겠죠. 그리고 상철이 여기서 그리고 나 아직 제작진한테 데이트권 안 쓴다고 얘기는 안 했어. 여기서 말하고 가서 얘기하려고 했지. 근데 만약 여기서 시간을 줬다면, 만약 현숙 씨가 밖에서 같이 사람들이랑 영호 씨의 손짓에 따라서 거기서 밥을 먹고 뭐 얘기를 하고 있다가 상철이 나가다가 그거를 봤다면 제작진한테 가서 안 쓰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 제작진 안 쓰겠다고 말하고 와가지고 현숙 씨 불러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광수의 그 손짓 하나가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준 거기도 해. 물론 이 두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죠. 아직 영호도 워낙 강적이니까 아직 모르지만 그 잠깐의 광수의 손짓이 결과적으로는 만든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둘이서 빵 터져. 제작진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다 뭐 그런 뜻이었다 이거지. 현숙이한테 먼저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와 이게 사람을 갖고 노네라고. 동갑이니까 가능한 텐션이지. 상철이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또 바로 이렇게 살짝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하죠. 현숙은 이제 와 나는 다 얘기한 줄 알았지, 얘기했다고 한 줄 알았지, 대체 왜 안 하려고 생각했냐. 근데 상철 씨가 거기서 구구절절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냥 생각이 짧았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겠다. 상철 씨가 말을 막 청산유수로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말하는 센스 자체가 좋은 사람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냥 생각이 짧았다, 잘못했다. 내가 분명히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확신을 얻어놓고 혼자 있으면서 불안해서 너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흔들렸다, 미안하다 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라고. 두 사람이 또 바로 풀려가지고 소고기 좋은 대로 해달라고 할게. 상철님 사귀어도 잘 삐질까요? 조금 삐지는 면이나 수동공격하는 면이 있겠지만 그게 막 심하진 않을 거라고는 기대돼요. 이 모습이라면. 그래도 감정이 막 폭발하고 제어가 안 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알아서 조심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알아서 조심하는 만큼 나도 조심을 해줘야지. 그래서 상철 씨가 영호 씨를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영호는 기본적으로 천성 자체는 좋지만 그런 기본 사회적인 매너가 없거든. 그러니까 상철이 영호를 불편해하는 거지. 상철이 내면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는 내일 이분과 데이트를 못하게 됐구나, 왜 갑자기 상황이 꼬였지? 그래서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솔로 나와서 두 사람과 데이트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좀 확신을 더 얻고 솔로 나라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 마음도 확인하고 그렇게 마음이 커져가는 이제 보편적인 솔로 나라의 그림을 원했는데 저 지금 울컥했다. 내가 이분이랑 하루를 같이 보내고 싶었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죠. 우연찮게 제가 나쁜 놈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현숙의 마음을 확인한 셈이 됐으니까 불안한 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 요인은 작아졌고요. 불안한 건 뭐야? 영호가 강적이다. 현숙은 영호를 결혼에 적합한 대상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숙은 결혼을 원하고 있는 건 맞다. 내가 영호만큼 현숙에게 좋은 조건의 남자일까? 그런 불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작아졌다. 왜? 현숙이 나와의 내가 데이트를 포기하는 그런 걸 보고 바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터져나오고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였기 때문에 다시 현숙에게 바로 사과할 수 있었고 그런 불안한 부분도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불안함보다는 확신으로 이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내일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내일 영화의 데이트가 괜찮았다고 한다면 뭐 제가 더 괜찮게 해야죠. 이제 좀 멘탈이 돌아왔죠. 또 이제 현숙 씨와 상철 씨는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렇게 또 자리를 뜨는 현숙 씨를 뒤따라 나서면서 술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숙취해소제를 드리려고 따라온 거예요. 하면서 숙취해소제를 줍니다. 노력한 게 보이죠. 영우도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영수는 지금 옥순한테 뭐 했어? 묘애랑 필픽에게 노래를 바칩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도 영우가 오히려 유효타를 날리고 있어. 현숙 씨가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이러면서. 근데 영호가 유효타를 날리고 있지만 상철은 훨씬 더 많은 정서적인 교류가 있으니까 영호가 과연 이 다음 데이트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큰 마음이 생길지는 몰랐는데 꽤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설렘이 있어. 영호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큰 설렘을 지금 겪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낚아. 인터뷰하면서 낚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니 뭘 그걸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뭐 그런 거 질문을 해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 영호 씨는 여기서 바로 낚여. 내 행복한 미소. 그럼요. 아 이게 사랑이지. 이거는 영호 씨가 저 현숙 씨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낚은 거야. 근데 뭐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 더 행복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폴링 러브가 됐죠. 미래까지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분이어서. 근데 보통 그렇죠. 이제 사랑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면 보통 내가 마음이 끌리고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또 출산 계획과 이런 가족 계획으로 이어지잖아요. 상상이. 그런 상황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호 씨의 이 노력과 영호 씨의 이것만 보면은 결실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기수가 참 재밌는 거야. 누구에게 이입을 해도 흥미로워. 영호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상철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고